자, 우리가 이제 영상에 타이틀은 글자를 넣는 것을 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자막을 넣을 필요가 있죠. 어떤 뭐 장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아까 전에 영상 보시다시피 그런 어떤 자막 넣는 거, 텍스트, 자막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은 자막 넣는 거를 되게 또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고 늘 뭐를 넣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그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요 영상에는 어떤 이제 자막 다음에 우리가 나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넣겠다, 어떤 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곁들이게 되면 훨씬 더 영상이 좀 더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히 여행을 갔다 왔을 때는 저는 어떤 걸 원하냐면 장소를 좀 꼭 기재를 하시라. 장소를. 그래서 장소를 넣고 밑에는 내가 그때 느낌이라든지 또 소제목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두 가지를 좀 넣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막을 넣는 거는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잡으시고 레이어죠. 레이어를 한번 터치해 보실까요? 그러면 요겁니다. 스티커 밑에 보면 텍스트라고 했죠. 텍스트. 그러면은 키보드가 나오죠. 키보드가 나오면은 내가 입력할 말을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경주, 저는 금장대.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 입력되시나요? 자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시면 지금 활성화가 된 게 점 3개, 그 다음에 되돌아가기, 그 다음에 요거는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쓰레기통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선생님 한번 질문하셨는데 내가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글자를 수정해야 되겠다. 요거예요. 요게 키보드잖아요. 키보드처럼 생겼죠. 다시 내가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은 입력 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게 이거 키보드고, 요게 키보드고요. 그 다음에 AA는 뭐냐면은 글자 모양입니다. 폰트. 자, 내가 글자를 입력했는데 글자 모양을 내가 어떤 거로 할 거냐. 지금 보면은 우리가 키네마트에서는 적용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뭘로 나타난다고 했죠? 빨간 점이나 빨간 선이나 나와야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걸로 폰트를 바꿔주겠다. 우리 한국어 터치해야 되겠죠. 한국어. 그럼 한국어 내가 다운받은 글자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SS2에서 글자를 다운받을 때는 처음 다 한글로 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면은 이렇게 영어로 바뀌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좀 많더라고요. 영어로 바뀌는 게. 근데 실제 또 한글로 남아있는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체라든지 나눔 명주체 이런 것들은 한글로 남는데 뭐 넥션 또는 저기 그 정선 아리랑 나눔 펜글씨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눔 펜글씨 정선 아리랑 정선 뭐 동강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글자 형상을 보시고 내가 터치를 해 주시면은 그 형상으로 폰트로 바뀐다. 이렇게 글자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크기 조정은 요겁니다. 요게 크기 조정이고 요는 글자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회전하는 거고요. 요거는 글자 크기 조정하는 거고. 자, 내가 글자 모양을 바꾸니까 벌써 여기에 AA 밑에 점이 생겼죠. 예.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색깔이 색깔. 지금은 흰색이니까 글자가 희죠. 그럼 내 사진에 맞게끔 나는 글자 색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요걸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셔가지고 내가 색상을 바꿔주시면 된다. 자, 글자도가 아니고 레이어에서 가져온 거는 스티커나 뭐 효과나 아니면 지금같이 텍스트나 전부 다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인 애니메이션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글자가 갑자기 탁 나타나거든요. 탁 이렇게 나타나죠.
반짝하면서 나타나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in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시작할 때. 그러면 in 애니메이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페이드는 어떻게 해요? 눌러보면 미리 보기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렇게 나타난다. 팝을 눌러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위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글자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글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상면에다가 적었으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보기가 좋을 것이고요. 아래쪽에 갖다 놨다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게 좋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in 애니메이션이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지금은 1로 돼가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은 좀 천천히 나타나는 거고요. 숫자가 낮으면은 빨리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글자가 좀 천천히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럼 천천히 올라오죠. 숫자가 낮으면은 빨리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들이 보시고 느낌이 나는 한 1.5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자막은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의 영상 80~90% 만들었을 때 자막을 마지막에 한두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는 글자를 영상을 쭉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거의 90% 됐을 때 글자를 몇 군데만 빵빵빵빵 넣어버려 보면은 훨씬 더 좋다. 미리 넣게 되면은 영상을 움직일 때마다 이걸 내가 자꾸 옮겨줘야 돼요. 예, 그래서 자막은 제일 거의 마지막 단계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in 애니메이션을 지금 적용을 했어요. 위로 올라오는 걸로. 그러면 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또 나가서 out 애니메이션을 내가 또 눌려야 돼요.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in 애니메이션을 내가 완료를 했으면은 요거를 다시 눌려요. 요 화살표를. 그러면은 바로 out 애니메이션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out 애니메이션을 눌려서 아까 지금 올라왔으니까 요번에는 아래로 밀겠다. 이렇게 내려버리겠다. 끝날 때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밑에서 올라오고 끝날 때는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in과 out이 다 끝났으면 그때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내가 플레이를 해보면은 훨씬 자연스럽죠. 서서히 올라왔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부드럽죠, 훨씬. 예,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걸 자막을 좀 넣으세요라고 하면은 자막을 사진 한 장에만 넣는 걸로 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자막을 넣는다고 해서 사진 한 장에만 넣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글자를 사진 한 몇 장에다가 내가 좀 나타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터치 하셔가지고 길이만 키워주면 되죠. 길게. 그러면은 이 사진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 사진도 세 번째 사진도 나온다. 좀 자막, 특히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어디 여행지에 갔을 때는 1일차 제주도 서귀포다 그러면 서귀포를 계속 쭉 적어 놓고 사진 한 10장까지는 계속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내 느낌이나 그때 또 멘트들 있죠. 그런 글자를 넣으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는 장면이 제주도 서귀포를 지금 보고 있구나. 성산 일출봉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게끔 한 장에만 딸랑 제목 처음에 한번 반짝하고 끝나버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슨 장소, 어느 장소,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가능하시면은 좀 그런 여행지에 대해서는 좀 넣어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행 갔다는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은 나중에라도 세월이 지나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볼 때 이런 글자만 보더라도 막 웃음이 나오도록 기억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막을 넣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다 넣죠. 그러면은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 좀 줄이고요. 이 글자를 내가 또
여기에도 또 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내용만 바꿔주겠다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여기 점 3개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일단 텍스트를 자막을 터치하시고 활성화를 시켜놓고 점 3개 있으신가요? 한번 눌러보시면 재료에 복사가 있습니다. 한번 복사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개 더 생기죠. 그러면 요 내용을 뒤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꾹 눌려서 이렇게 옮깁니다. 요 사진에는 그럼 똑같은 내용이 2개지만은 두 번째는 뭐만 바꾸면 될까요? 내용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거잖아요. 키보드 터치 하셔가지고 이 내용만 내가 바꾸겠다. 뭐 다른 뜻으로 벌써 이미 글자 모양 바꿔지죠.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색깔, 글자 크기 다 똑같잖아요. 내용만 틀리고 쉽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레이에 들어가서 텍스트 누르고 글자 입력하고 인, 아웃, 글자 모양, 색깔 몇 개를 해야 될 것을 복사해 가지고 내용만 고치면 이렇게 자막을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글자는 마지막 단계에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밑쪽에 자막을 몇 개 사진을 자막을 매 사진마다 넣는 게 아니니까 한 몇 군데 넣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메모 딱 해놨다가 한꺼번에 짝짝짝짝 복사해가지고 그럼 또 뒤에 또 있다면 또 이걸 또 복사하면 되겠죠. 또 복사해서 넣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훨씬 자막 넣기가 쉽다 하는 건데 한번 지금 쌤들 영상에 자막을 한두 군데 한번 넣어 보시고 잘 되시나요? 그래서 자막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중간에 딸랑 이렇게 복판을 확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뭐 보기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얼굴이나 이런데 중요한 좀 멋진 장소 이런 데는 겹치지 않도록 글쓰기는 쉽죠. 자, 내가 만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글쓰기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 보면은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거, 문화 탐방을 했다든지 어디 이런 데 소개를 할 때 자막이 많이 들어갈 때는 내 사진이 복잡해 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아까 저는 어떻게 했나요? 하얀 좀 무슨 막이 하나 있었죠. 뒤에 배경이.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터치하시고요. 제일 아래 내려가 보면은 배경색이라고 있어요. 배경색. 배경색 찾으셨나요? 터치하고요. 그럼 내가 배경색을 적용을 하겠다. 배경색을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게 배경색 컬러입니다. 적용을 했는데 배경색이 지금 회색,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터치 한번 해보시면은 색깔이 나와요. 배경색에. 내가 뭐 노란색으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노란색 배경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셔요. 예, 체크를. 그럼, 예. 그러니까 그 글자에 내가 어떤 이렇게 배경색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좀 만약에 제가 아까 영상처럼 어떤 설명이 좀 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화면 폭에 맞추기. 우리가 뉴스 속보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화면 폭 전체를 해서 내가 글자가 좀 길 때, 많을 때
이런 거는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글자도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 그거는 인 애니메이션이 있겠네. 타이핑하면 글자가 하나하나 튀어나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여튼 배경을 바탕에 글자가 텍스트가 자막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경을 적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배경.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예, 사진이 좀 복잡해 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일 때는 배경을 넣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또 원색으로 써 가지고 이 배경도 좀 연하게도 연하게 하는 색깔도 있을까요? 연하게는 연하게도 되네요. 50% 좀 더 낮춰 볼게요. 예, 연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색깔을 선택을 했는데 그 색깔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요 색으로. 그러면 요 아래쪽에 요걸로 해서 좀 진하게 할 거냐, 연하게 할 거냐, 요거를 표현을 해 보시면은 은은하게 해서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다. 사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여행 사진에는 꼭 이런 거를 넣어 주시는 게 글자가 많을 때, 고를 때, 그 다음에 자막도 좀 많이 넣어 보시고요. 애기들 사진, 우리 가족들 사진, 손자, 손녀들 사진 할 때도 자막을 좀 많이 넣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우리 손자 이쁘네 어쩌네 막 하는 요런 내용들을 넣어 주시면은 그것도 괜찮다. 지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자막 하는 거, 자막은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자막 됐고요. 자, 이번 시간에 또 이제 실제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나레이션 집어넣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본인 목소리를 넣고 아니면 가족 목소리 실제 뭐 그렇게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영상에는 거의 뭐 한 50%를 제 목소리를 실제 넣고 했는데, 자, 목소리 하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잡음 안 들릴 때 밤늦은 시간에 진짜 조용한 데서 해야지, 옆에 주위에 시끄럽다 이게 잡음이 들리는데 녹음을 하면은 진짜 그게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할 때 밤 12시 돼 가지고 잠잘 때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막을 적어 놓고 내가 보면서 실제 이런 말 해야지, 그냥 생각하면서 하니까 자꾸 이게 말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적어 놓고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자, 요 지점에 본인 목소리를 한번 집어넣는다.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녹음이 여기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 보실까요? 자, 지금 아직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 시작 버튼을 눌러야 내 목소리가 이제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말을 하겠다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작 누르고 나서 내가 한참 있다 말을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내가 했지만은 말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누르자 말자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해서 옆에 누가 계신다고 해서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대로 조금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한번 녹음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주 금장대는 너무 멋진 곳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구경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녹음이 됐다고 나와요. 한번 해 보실까요?
시작을 누르시고 하세요. 예.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배움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길어야 우리가 다음에 볼륨 조절하는 것도 또 해봐야 되니까요. 자, 조금 위치는 틀려도 나중에 내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 꾹 눌려서 위치는 조정이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꾹 눌려서 내가 이 목소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위치 조정이 되니까. 자, 목소리 녹음은 다 하셨죠?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목소리 녹음을 해놓고 우리가 플레이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본인이 들어보면은 내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시나요? 그렇죠. 음악도 나오고 내 목소리도 나오니까 지금 내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고 음악도 제대로 안 들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음악이 좀 클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아래쪽에 음악이죠? 음악에 여기에 뭐냐,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상세 볼륨이라고 나와요. 나오죠? 지금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음악의 100% 음악의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목소리가 약하다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목소리도 한번 터치해 볼게요. 내 목소리도 터치해 보시고 지금 상세 볼륨 요거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도 100으로 되어 있고 음악도 100으로 되어 있고 두 개 다 지금 100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누구 하나는 낮춰줘야 되겠죠? 어느 걸 낮춰줘야 내 목소리가 들려요? 음악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옛날에 우리가 다방에 DJ가 있을 때 DJ가 그 뭐 신청서 이런 거 받아가지고 불러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거 보셨죠? 자기 목소리 막 할 때는 뭐 땡기고 또 음악 나올 때는 다시 또 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처럼 지금 100이라는 음악이 쭉 오다가 내 목소리 나올 때는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목소리가 끝나면 다시 음악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선생님들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책에 잠깐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있어요. 85페이지에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하면은 뭐 크게 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노래가 쭉 흘러오다가 여기 와서는 내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에서는 낮춰졌다가 다시 목소리가 끝나면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까 지금 이 음악이 100으로 계속 연속으로 나왔죠. 이 라인을 우리가 오다가 낮췄다가 다시 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85페이지 나오고 있는데 프린트가
흑백이다 보니까 그게 좀 자세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터치하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터치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요런 절점을 우리가 4개를 잡습니다. 1개, 2개, 3개, 4개의 점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면은 내 목소리 끝나는 시작하는 점의 약간 앞쪽에 한 1cm 정도 앞쪽에다가 한번 위치를 잡아 보세요. 음악이 켜진 상태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 시작하기 약간 앞쪽에다가 한번 잡아 보세요.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절점을 잡는 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버튼.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간 점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약간 밀어가지고 이제 내 목소리가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또 플러스를 줍니다. 점을 또 하나 잡으세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끝나는 지점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끝나는 지점에다가 또 점을 잡고요. 약간 더 벗어나서 점을 잡고. 자, 이렇게 4개의 점을 한번 잡아 보시죠. 어느 걸로? 요걸로 잡는 거예요. 꺼지는 화면에. 아니, 지금 듣고만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이거 막 헷갈리고.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시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은 몇 번을 낮춰야 되나요? 2번과 3번이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찾아가려면은 또 어떤 버튼을 쓰느냐? 요걸로 씁니다. 밑에 거는 좌로 찾아가는 거고, 요거는 우측 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밑에 걸로 해서 2번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은 1번으로 가는 거고, 요 절점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찾아가도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어려우니 요 화살표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점을 잘못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점을 지우는 것이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2번 점을 찾아가려면 이번에는 위에 걸로 눌러야 되죠. 위에 걸 눌러서 2번을 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됐어요? 이 100을 밑으로 내립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쭉 끌고 내려요. 제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 목소리가 나올 때 약간 네가 반주로 은은하게 나오게 하려면은 뭐 한 10에서 15 정도 하시면 돼요. 완전히 제로로 한다는 얘기는 음악이 완전히 안 나온다는 얘기고, 한 10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음악이 약간 은은하게 반주가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낮췄어요. 그럼 요것도 낮춰야 되려면은 또 이 버튼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 버튼을 가지고 3번을 찾아가면 되겠죠. 또 그러면 100을 또 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리가 큰 것을 낮춘다. 얼마만큼? 한 10 정도로 맞춰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맞으세요? 이 뜻은 소리가 쭉 노래가 나오다가 서서히 적어졌다가 안 난다. 그때는 뭐가 나느냐? 내 목소리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목소리가 끝나면 이렇게 커진다. 체크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본인 목소리가 나오시는지. 경주 금장대는 너무 멋진 곳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세요? 좀 소리 크게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요? 아, 다 됐어요? 예.
이거 눌려야지. 예. 여기 너무 짧다, 요게. 아예 그건 예, 좀 길게 해야 서서히 내려가니까. 자,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요 목소리가 좀 옮겨버릴 뿐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위치부터 문제 잡고, 내가 해보고 나서, 이 목소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리 옮겨버릴 뿐면은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럴 때는 이걸 또 다 지우고 새로 해야 되니까 내 목소리 위치는 정확히 잘 잡아야 됩니다. 먼저 잡아놓고 볼륨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음악을 지우는 거예요? 예, 음악을 지우고 새로 가져와도 됩니다. 예. 눌리는 거를 이제 지우고 새로 해야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만큼 옮기게 되면 이거를 다 포인트를 지워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내가 여기가 아니고 이 녹음한 걸 여기서부터 내가 들어야 돼. 한다라면 완전 어긋났죠. 그러면은 이 버튼으로 이 포인트를 일단 찾아가서 일단 지우기부터 먼저 합니다. 지워야 원위치가 되죠. 예, 이렇게 원위치가 되잖아요. 그럼 100으로 다시 되죠. 이 절점을 처음부터 새로 잡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새로 해야죠. 그래서 목소리를 녹음했다면 녹음한 위치를 정확히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볼륨 조절을 하셔야 된다. 상세 볼륨은. 그 다음에 내가 목소리를 했는데 실제 말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라버려야죠. 자르든가 아니면 내가 상세 볼륨 할 때 그거를 감안을 하시든가. 실제 목소리가 여기인데 내가 아까 전처럼 이걸 내려버릴 뿐만 요 부분은 음악도 안 나오고 내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 버려요. 예,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딱 녹음을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시작과 엔드를 정확히 터치하시고 정확히 이렇게 손을 떼줘야. 되시나요? 마지막에 만약에 영상 끝날 때 내 목소리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녹음을 해서 집어넣으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녹음할 때는 좀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좀 작게 했어요. 어디 가버렸어? 여기 있네. 내 목소리가 약했어요. 그러면 이게 상체 볼륨 보면은 지금 100이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올리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내가 해서 올리면은 200%까지 올리면 내가 좀 약하게 녹음을 했더라도 크게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위에 높이든 중간에 만약에 이걸 원래대로 낮춰놓고 복판에만 내가 높이겠다.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서서히 높았다가 낮추게 이렇게 해도 내 목소리 표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거 나레이션을 해보면 집에서 안 하시고 교육장에서 하신 분들은 보면은 다 목소리가 낮아요. 왜? 옆에 분들한테 그 할까봐 내 혼자 속닥속닥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더라도 그냥 평소에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큼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리고 마이크를 딱 앞에 갖다 놓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저도 이거 해보고 몇 번 해서 들어보고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영상에 그렇게 했는데 진짜 자기 목소리 녹음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몇 번 지우고 또 처음에 제 목소리를 해서 해보니까 너무 듣기 싫고 이게 내 목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좀 그런 또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음악 목소리 집어넣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한 영상에 2개, 3개, 4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간에 여기는
요까지 1절만 넣고 2절은 또 다른 걸 넣겠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절단은 자르기 하면 되죠. 음악 자르기가 가위가 안 보이죠. 올려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올려보시면 가위가 나오죠. 트림. 다른 거는 가위를 앞에 해놔놓고 왜 또 음악은 가위를 뒤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려면 똑같이 앞에 놓으면 혼돈이 안 될 건데. 자, 내가 여기까지는 요 음악을 쓰겠다. 그러면 해서 자르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처럼 볼륨을 낮추는 방법도 있잖아요. 내가 또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걸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자르는 것보다는 낮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기서 볼륨, 아까 저처럼 상체 볼륨 해서 절점을 잡고요. 또 절점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오다가 서서히 적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음악이 나오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 이 지점에 다른 음악을 넣으면 되겠죠. 새로운 음악을 추가로 하겠다. 뭐 이런 음악을 플러스 하겠다.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음악을 2개, 3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특정 음악의 어디 중간만 잘라서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효과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개수에 효과음을 넣겠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효과음 나오죠. 효과음 요걸 좀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계곡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럼 계곡 사진만 있지 물 흐르는 소리를 좀 집어넣으면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오늘도 저는 남북 계곡에 가면서 비가 오서 그런지 물 내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동영상을 좀 짤막하게 좀 찍을 때 물소리까지 같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런 걸 찍어 놓으시면은 다음에 언젠가는 또 한번 써먹지 않을까 싶어서 뭐 문 닫는 소리, 뭐 다양한 소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 마시는 소리도 있네요. 뭐 술 좋아하시는 분 술 마시는 소리, 예. 만약에 꼭 필요한 소리 여기는 없더라. 그럼 어디 가서 스텔라 다운로드 가서 우리가 또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효과음도 좀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제가 그 효과음을 갖다가 도움을 갖다가 할 때 이 비디는 어느 정도로 이제 소리에 그냥 나오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현재대로 녹음을 하시갖고 실제 넣어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 그거는 뭐 특별히 어떤 높이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아요. 가져오는 거. 가지고 왔을 때 예. 자, 만약에 내가 녹음한 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녹음한 게 우리가 저장이 다 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오디오. 내가 하면은 녹음 파일로 아마 들어와가 있을 거예요. 지금 키네마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목소리로 녹음한 것들이 다 녹음에 들어있고, 그거는 내가 여기서 보여줄 거예요. 내가 폴더로 찾아보면은 내가 녹음했는 것을 어디에 저장을 했다는 것은 폴더가 본인이 아실 거잖아요. 다운로드에 넣어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콜이라는 거는 아마 요게 본인 녹음한 걸 거예요. 통화 녹음. 그냥 일반적으로 한 것들은 아마 다운로드. MP3, 뭐 뮤직. 내가 녹음한 거를 실제 그냥 녹음한 거는 폴더를 제가 어디라고 딱 안 해봐가지고 폴더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보이스 레코드 아마 요런 데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보이스 레코드 맞지 싶은데. 예. 저도 어머니 한 거를 보이스 레코드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보이스 레코더로 들어가고, 통화 행거를 내가 넣고 싶다 하면 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키네마스 자체에서 조금 전에처럼 녹음한 거는 전부 다 아까 저게 그게 콜인가? 아니지. 통화. 예, 효과음, 녹음으로 된 게, 예, 아까 그 키네마스고요. 예. 자, 요렇게 녹음도 한번 넣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또 한 개 음원에 대해서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크로마키를 쓰잖아요. 크로마키 이 영상 안에 다 뭐가 있느냐? 음악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음악을 낮춰볼게요. 자, 여기 음악을 낮춰볼게요, 제가. 이걸 한 개 치우고. 이 소리를 좀 낮출게요. 낮춰놨네요. 자, 다람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자, 여기에 크로마키 영상에 다 음원이 들어있다, 없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원을 빼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크로마키 한번 찾아보시죠. 크로마키 찾아서 크로마키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위로 쭉 올려 보시면은 오디오 추출이라는 게 나와요. 오디오 추출. 보이시나요? 오디오 추출. 방금 내 목소리도 나올 때는 음악을 낮춰주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리로 인해 가지고 음악이 제대로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디오 추출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오디오가 방금 영상에 해당하는 오디오랑 영상이랑 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소리는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분리된 오디오를 날려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터치해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한 영상만, 다람쥐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다람쥐가 지금 3마리니까 3마리 다 오디오 추출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디오 추출, 요거를 없애고요. 그럼 또 재료에 있는 오디오 추출, 밑에 가서 요거를 터치해서 없애고, 이렇게 해서 실제 영상을 들어보면은 전혀 잡음이 안 나요. 그럼 거기 지금 세 개는 오디오 추출해서 없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 그 자막에 있던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있었던 이거, 요거. 예, 그 위에 있었잖아요. 파란 거. 여기에 있던 예, 파란 거. 예. 그 다람쥐의 오디오. 예. 그거는 그냥 놔두면은 그냥 계속 살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놔두면 계속 살아있죠. 일단은 추출은 됐고. 예, 추출은 됐는데 소리는 납니다. 돼 있는 상태고. 소리는 납니다. 그 저장은 돼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추출을 해가지고 삭제를 시켜야, 오디오 추출만 하고 버리지를 않으면은 소리는 그냥 안에 있을 때나 붙어 있을 때나 떨어져서나 소리는 똑같이 난다는 얘기죠. 아니 그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디오 지금 요만큼 있었잖아요. 예. 파란 색깔이 그걸 갖다 삭제를 안 하면은 계속 그 다람쥐 소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난다고요. 근데 저기 다람쥐 거기에 하면서 오디오 추출을 해냈잖아요. 예. 해냈으니까는 안 나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소리를 빼내 가지고 위치만 그 밑에 있을 뿐이지.
소리는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그 밑에 음향을 없애야 예예. 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움직이는 영상은 보면은 나비도 그렇고 다 소리가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반반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건 대부분 소리가 다 있어요. 예, 대부분 소리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확인을 일단 한번 예,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음악에 묻혀서 넘어갈 뿐이지 그걸 잘 오디오 추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세히 이제 영상을 우리가 나중에 들어볼 때 보면은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묻어가면서도 들립니다. 그래서 크로마키에는 가능하시면은 오디오 추출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카페 자막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오디오 들어있는 걸로 나올 거예요. 예. 그 앞에 거 영상 방금 찍어있잖아요. 예, 오디오 예, 맞습니다. 예, 제일 시작 부분에도 만약에 아까 이 부분에도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 이런데도 예, 이런데도 다 보셔야 돼요. 예. 카텐 자체도 안 볼까요? 커튼에도 아마 있는 걸로 커튼에도 유튜브 한번 보면은 나오면은 있고 안 나오면 없는 거. 예, 있네요 일단. 그럼 이것도 커튼에도 이것도 예, 커튼 열 때. 예. 자, 커튼도 지금 제가 커튼 보니까 아까 몇 분은 제가 지적을 해줬는데 커튼도 터치를 해보면 커튼 색깔이 진하신 분이 있고 연하신 분이 있는 거는요. 요거는 크로마키 영상에 가가지고 크로마키를 터치하셔서 요 위에 거 있죠. 요 퍼센트를 약간 밑으로 내리면은 진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연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한 40% 선, 30에서 40% 선으로 하게 되면은 요 커튼이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커튼이 연하게 나오신 분은 요 값을 갖다가 30에서 40% 사이로 해주게 되면은 이게 좀 올라가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연하게 나옵니다. 커튼이 투명한 또 실크 커튼처럼 그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좀 진하게 해서 안 보이게 하시는 거 하고요. 또 생각이 나네. 커튼을 했는데 내 글자가 커튼 바깥에 보이시는 분들 있죠. 있나요? 아까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순서를 넣었느냐 레이어를 갖다가 어느 거를 먼저 올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커튼 올리고 내가 자막을 넣게 되면은 글자가 이 밖으로 보여요. 실제는 커튼이 젖히면서 내 글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 있다면은 자막을 누르시고 요거를 눌러서 점 3개를 눌러서 뒤로 보내기로 하셔야 돼요. 뒤로 보내기. 그럼 커튼 뒤로 가라. 그 얘기거든요. 아니면 커튼을 눌러서 커튼을 앞으로 오라고 하시든지 그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레이어라는 것은 필름 위에 필름 위에 필름 올라가는데 그 순서를 말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커튼을 터치해가지고 맨 앞으로 오라 하는 게 제일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그건 빠를 것 같네요. 글자를 뒤로 보내는 것보다도 커튼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게. 그러면 모든 게 뒤쪽으로 커튼 뒤에 다 숨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젖혀지면서 글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되세요? 뭐 잘 안 되셔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아직 8월 초까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요. 다듬어 보시면은 다 잘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 커피 한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